혹시 된장찌개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된장찌개를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하나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하게 되는데요. 된장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간장을 떠낸 후 남은 건더기로 만든 음식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발효식품입니다. 장 속에는 굉장히 풍부한 영양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된장이라고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20종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체내 속에 유해 물질을 제거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된장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 형태로 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중 리놀레산 성분이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이외에도 된장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콩에 없던 새로운 발효균이 고초균이 생기게 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된장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된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된장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된장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된장찌개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한두 명이 된장찌개를 먹고 신장 결석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장 결석은 말 그대로 신장에 돌처럼 딱딱한 결정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장 결석에 한번 걸리게 되면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신장의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한번 걸리면 50%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주의할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가 먹는 식습관 때문에 발병하는 게 거의 80% 육박하다 하는데요. 원인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과 염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소변에서 완전히 녹지 않고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통증의 고통은 여성들의 분만 통증과 비슷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또한 신장 결석에 걸리게 되면 등 쪽에 통증이 생기면서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게 되고 극심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형적인 신장 결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된장이라고 같이 먹게 되면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소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짜게 먹는 것이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서 면역력의 핵심이 되는 물질이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물, 단백질, 소금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는 모두 소금물이기 때문에 몸에 조금이라도 소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링거를 꽂는 이유도 사람의 몸에 0.9% 소금물을 투여해서 각 장기를 활성화시켜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함인데요. 그 이유는 혈액과 체액의 염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독감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과다한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은 대략 40% 정도 되는데요. 100g 소금에는 약 40g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나트륨 함량은 대략 5g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하루 평균 20g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짜고 맵게 먹는 한국인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먹는 된장찌개의 나트륨 함량이 무려 2000m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하루치를 한 번에 먹게 되는 꼴입니다. 만일 한 끼에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 한 끼 만에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소변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결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냉면과 짬뽕 그리고 라면 역시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웬만하면 저염식 된장을 사용하여 먹는 것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된장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두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반찬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두부입니다. 그만큼 두부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예전에는 고기가 정말 귀했던 시절, 생일날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어 먹던 기억이 있는데요. 두부는 고기를 대신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음식입니다. 옛말에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를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효능이 2배가 되는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된장에 함유된 나트륨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고, 두부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은 반면 근육과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두부와 된장의 조합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저염식 된장을 사용하시거나 저염식 된장이 없다면 조금 싱겁게 먹는 것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된장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된장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 중 하나인데요. 돼지고기의 효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근육 발달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돼지고기 속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인 뮤신과 발린 등의 성분이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운동 후에 지친 근육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모화로 인한 근육이 축소되는 근감소증은 예방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육 건강에 필수인 돼지고기도 된장과 같이 먹을 경우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를 포함한 붉은 고기 속에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 때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는 소변 속의 칼슘과 유산 수치를 높여서 신장 결석 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삼겹살 같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삼장을 과도하게 먹거나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 또한 맥주나 소주 같은 술을 같이 먹게 되면 신장 결석이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을 때는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과 같이 먹기보다는 야채, 이주의 삶과 함께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나토입니다. 나토는 삶은 대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일본의 발효식품으로 한국의 청국장과 유사한 식품인데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토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토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뼈 건강과 장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발효식품인데요. 특히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전을 분해해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나토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좋은 유익균이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돕고 장염이나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에 같이 비벼 먹거나 김에 싸 먹으면 혈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된장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된장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마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채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라면 찌개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건강에 좋은 많은 영양분이 있지만 의외로 단점이 있다면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옥살산 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신장에 오래 머물면서 딱딱한 결석 같은 돌멩이가 만들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의 75%는 수산 칼슘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금치와 된장찌개를 같이 먹는 것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웬만하면 시간차를 두고 따로 섭취하거나 시금치 된장찌개는 먹지 않는 것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된장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초록빛을 띠며 작은 나무를 연상케 하는 브로콜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암에 좋은 채소입니다. 식감과 특별한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암 효능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걸리는 당뇨와 암 예방에 필수인 천연 치료제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어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를 예방하고 뼈를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브로콜리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브로콜리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천연 암 치료제라고 불릴 정도로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브로콜리에 함유된 포라인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포라인 성분은 식물이 외부 침입 바이러스로부터 생존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발암물질과 체내의 해로운 각종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필 성분은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이 성분이 혈액 속의 끈적한 중성지방을 분해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모든 혈관을 넓혀줘서 혈액을 잘 돌게 해줍니다. 평소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혈액 속 중성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인데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 속 중성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 K와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뼈를 더욱 촘촘한 밀도로 꽉꽉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60대 이상의 뼈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뼈의 구멍이 듬성듬성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쉽게 뼈가 부러지거나 또 쉽게 부러진 뼈는 잘 붙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는 뼈의 밀도를 강하게 잡아주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빈혈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철분과 엽산은 물론이고 피토케미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의 혈액 생성을 촉진시켜서 빈혈 증상을 개선해주고, 브로콜리에 함유된 철분은 몸속의 헤모글로빈을 향상시켜서 혈액 속에 퍼져 있는 각종 물질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빈혈을 개선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빈혈이 생기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증상이 자주 생기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인한 심근경색 및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브로콜리를 잘 챙겨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피부를 보습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 C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생성에 큰 역할을 하고 피부 탄력을 지속해주며, 브로콜리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외선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뜨거운 물에 데쳐 먹기입니다. 아마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었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만일 냄비에 물을 끓여서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고 계신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데쳐 먹는 이유는 식감이 부드럽고 편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도 있지만, 브로콜리 속에 이물질이나 벌레들이 걱정돼서 데쳐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게 되면 브로콜리에 함유된 몸에 좋은 영양분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데쳐도 영양분이 싹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해야 좋은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두른 프라이팬에 볶아 먹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프라이팬에 대략 6분 정도 볶아 먹게 되면 항암 성분 함량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방법인데요. 3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항암 성분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리하기 번거롭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찜기에 쪄 먹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찜기에 5분가량 찔 경우 항암 성분이 대략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브로콜리로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요리하셔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잘 먹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씻은 후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자른 후 대략 90분 정도 지나서 요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미로시 해제라는 효소가 브로콜리를 자를 때 분비되면서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으로 바뀌는데 대략 9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항염 작용과 간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까지 키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강에 좋은 브로콜리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두부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며,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짱짱하게 키워주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브로콜리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브로콜리 두부 무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30분 정도 소금이 들어간 찬물에 담가주세요. 그래야 브로콜리 속에 이물질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찜기에 넣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대략 6분 정도 찌면 됩니다. 찌는 동안 두부를 건조한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수분기를 날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그릇에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와 두부를 양념에 넣고 부드럽게 살살 묻혀줍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서 가볍게 섞어주시면 브로콜리 두부 무침 완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브로콜리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평소에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초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초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초고추장에 들어간 식초의 산 성분으로 인해 베타카로틴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초고추장보다는 겨자나 고추냉이를 간장과 섞어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쪄낸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로 살짝 뿌린 다음 통참깨를 뿌려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브로콜리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및 소화를 잘 시켜주고 삶은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삶은 계란에 함유된 철분과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와 삶은 계란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매우 훌륭한 조합이라서 많은 분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잘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찜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쪄내고 찬물로 잘 헹군 다음 물기를 빼줍니다. 삶은 계란을 잘게 썰어서 브로콜리와 가지는 양파를 큰 볼에 넣어줍니다. 이제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마요네즈 3스푼과 소금 1꼬집, 후추 조금을 넣어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완성된 삶은 계란과 브로콜리에 드레싱을 부어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낸 뒤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뿌리고 그 위에 통참깨를 뿌려주면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 완성입니다. 브로콜리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보통 집에서 요리하실 때 식용유를 많이 쓰시는데요. 튀김을 하실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만 요리를 하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 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하여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을 가리키며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 및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브로콜리 두부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잘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찜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쪄내고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 두부는 물기를 제거하고 큼지막하게 썰어준 다음 브로콜리와 두부를 믹서기에 넣고 살짝만 갈아주세요. 믹서기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입맛에 따라 청양고추나 당근 및 파프리카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브로콜리와 두부 및 각종 재료를 큰 볼에 넣고 밀가루나 전분가루, 계란,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가열한 뒤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팬에 올리고 잘 구워내면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 두부전 완성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